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두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의료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서 1977년에 시행되었던 법입니다. 1977년에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적에는 조합주의, 마치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처럼 금고주의, 길드 중심의 조합주의로,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공무원의료보험조합이란 여러 개의 의료보험조합이 각기 운영되었던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주의 또는 타자보험자주의였던 것을 1999년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2000년부터 시행을 시키면서, 그래서 의보시대에서 건보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용해서 2000년부터는 전면통합주의, 다시 말해서 조합주의가 전면통합주의로 바뀌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 타자보험자주의가 단일보험자주의로 바뀌면서 시행된 겁니다.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때 의료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에 초점을 두는 활동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까지, 또 보다 적극적인 재활 차원까지 포함된 폭넓은 개념으로서 전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는 의보시대, 21세기는 건보시대, 20세기는 조합주의, 21세기는 통합주의, 20세기는 타자보험자주의, 21세기는 단일보험자주의라고 이렇게 학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거기 국민건강보험 나와 있죠.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국민연금에서는 노령, 질병, 장애, 사망을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사회적 위험의 세 가지를 사회적 위험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건강보험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거기 일주에 뭐가 되어 있어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정진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진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놔둔다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질병, 부상, 그리고 출산, 사망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상은 질병도, 출산도, 사망도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다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부상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없습니다. 부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은 건강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그래서 질병, 부산, 그리고 출산, 사망이 건강증진에 대하여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고, 관장은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5대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처럼 모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도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가 있고, 공식에 의해서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망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입자가 나와 있군요. 자, 우리가 보면 건강보험정책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건강보험정책 분석. 자, 먼저 할당. 누구로 대상으로 하느냐 할 때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도 있죠. 예외는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법, 수급권자나 또는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법, 수급권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외가 됩니다.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나누되,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서 당연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또 별도의 소득도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사회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되,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은 피부양자의 지위를 두고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당, 다음에 급여, 뭐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한다? 앞에 나온 것처럼 질병, 부상, 또 그런가 하면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급여는 현금급여로 제공하는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그래서 현금급여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기타 반환일시금, 이렇게 4개의 명목으로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5개의 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법률로서는 3가지 등의라고 했지만 하나 적용되는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 검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죠. 현물급여로 요양급여는 우리가 사회보험법을 하다 보면 2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건강보험법에, 하나는 산재보험법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물급여인데, 요양급여와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요양급여는 예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는 일이 벌어져 버린 후에이기 때문에 예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에는 간병이 있다는 거죠. 간병이. 어쨌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다. 그리고 요양급여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비는 현금급여죠. 그래서 부가급여로 단 하나 적용되는 것은, 이것은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특례는 당연히 현금급여가 되겠고, 그리고 건강검진 출제되겠지요. 건강검진은 바우처로 운영. 5개 명목으로 다양한 성격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가 아니면서도 꼭 필요할 적에는 선별급여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실질적 법치도 가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 사, 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국가지원금으로 예상되는 당해년도 보험료, 연도 국민건강보험료죠. 보험료의 14%를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된 재원은 역시 보험료지. 보험료는 우리가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양자는 모두 공공재원이죠.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니까.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있는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그리고 소득월액 보험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이죠. 그에 비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하되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씩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냅니다. 물론 예의로 사립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50%, 학교가 30%, 그리고 국가가 20%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예의도 있지만 이런 노사균등분. 소득월액은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해서 근로자가 단독 부담,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는 이건 세대 단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그렇죠?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하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죠.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이것은 민간재원이잖아요. 이것은 민간재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보장은 건강보험, 현재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든 하물며 극비진 대상의 의료급여든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 운용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재원 운용방식이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전달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 중심이 되면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하나의 옳지 못한 전달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같이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구제에는 이제 교재로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용 대상의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그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거주 요건과 국적 요건을 들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나 유공자 등을 위한 의료보호에 관한 법률의 수급권자, 보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하되 피부양자도 있다는 것을 쭉 정리를 해서 해놨습니다. 왜 저기 직장가입자, 그 중에 직장가입자를 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교직원, 공무원이 모두 직장가입자 하나로 묶어진데 왜? 2000년부터 전면 시행된 통합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에 딜리버리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는 급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5개의 종류의 급여가 있는데 3개의 성격을 가진 5개의 유형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요양급여가 되겠어요. 요양급여에는 의료보험법에 나오는 급여와는 달리 사후적, 소극적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이나 건강검진, 또 적극적인 재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양급여라는 용어는 산재보험에서도 적용되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이미 질병에 걸려버린 부상으로 다쳐버린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방이 있을 수가 없다. 예방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되되,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예방이 있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예방 대신에 간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방재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선별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검증이 필요한 추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때, 또는 경제성이 낮아도 정말로 필요할 때, 피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익이 있을 때 등, 이럴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아니면서도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별급여라는 개념 봐주시고, 또 그러면 또한 실질적 법칙으로서 그야말로 요양기관을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방문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요양기관 옆에다가 1차 의료급여기관과 동일 이렇게 적어주세요. 건강보험상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그리고 지역 보건법 등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을 이렇게 총칭해서 요양기관이라는데 이 요양기관의 내용은 그대로 가져다가 의료급여법상의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또 그러면 젤로 밑에 보면 또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것은 당연지정제라고 하는 이 내용도 그대로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넘어가시겠어요? 다음에 조금 전에 미리 판서를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든 아니면 극빈증 대상의 의료급여든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재원까지도 동원하는 혼합재원 운영 방식이라고 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인 일부 부담금.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2항에 보시면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한다. 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번도 아주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요양급여 비용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요양급여 비용의 결정은 공단 이사장하고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계약의 내용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 대표자들과 계약으로 결정하되 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못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요양비,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할 적에 요양비라는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현금급여가 있다. 다음에 부가급여 중요 표시하시고 부가급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외에도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그 밖에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가급여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임신출산진료비 하나만 있습니다. 장제비나 상병수당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급여 조항이 여러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가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특례가 있죠. 장애인 특례 현금급여로 있고 그런가 하면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중요 표시하시고 출제 대비도 하셔야 될 겁니다. 좀 바뀌어져 있거든요. 건강검진은 바우처로 운영이 되는데 마치 부가급여인 임신출산진료비처럼 바우처로 운영되는데 건강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건강검진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옛날과 똑같지만 직장가입자나 세대주는 옛날과 똑같이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달라져요. 종래에는 4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의 피부양자로서 이제는 건강검진의 대상의 연령 제한을 40세에서 20세로 수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나와 있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업무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핵심 업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의 기관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줄여서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90명 이내의 상근위원,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명 이내의 상근위원,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진료 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재원을 그중에 재원의 핵심적인 영역을 우리는 재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보험료라고 하죠. 보험료. 그래서 국가 지원에 대해서는 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뒤에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당해년도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성 조세인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누어되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씩 해서 노사각 준등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우리가 반성한 것처럼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해서 직장가입자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의 계산 방식으로 지역가입자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내도록 세대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외가 있다면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영역이 있는데 같이 판서를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 징수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자격을 잃은 날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보면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로 하되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직장가입자에 관련된 보험료율을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5번에 보시면 보험료율 등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이내로 하도록 하고 되어 있고 해외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같은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2분의 1, 50%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 나와 있지요. 다음에 보험료 부담, 핵심자 그건데 보험료 부담 말씀드렸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나누어서 부담을 시키는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노사 준등분담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1번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직설적으로 나면 노사 준등분담을 합니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만은 가입자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50%, 학교가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한다라고 예외 규정을 같이 묶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어떻게 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한다?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그래서 세대 단위로 부과하되 그 세대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판서했죠.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거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유 신청과 심판 정보, 보험료 납부 부분은 이미 같이 설명했으니까 보시고 맞으면 권리구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어떻게 된다? 이유 신청, 심판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구제를 이의신청한 다음에 심판 청구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차례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정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단에 하든 심사평가원에 하든 간에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망,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우리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말,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의 권리구제에서도 이미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구제의 절차 중에 1차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있던 날 아닙니다. 안날로부터. 거기다 줄쳐놓으시고, 건강보험은 뿐만 아니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넘어서면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완성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아니면 심판 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했자면 처음부터 행정소송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심판 청구를 와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절차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칙에 보면은 서류보존연한이 나와 있는데, 서류보존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똑같이 원칙적으로는 서류보존연한은 5년으로 하지만 5년을 넘기면 파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국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또는 의료급여법상 이 서류보존의 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재원에 대하여 국가지원금은 14%, 예상되는 당해 보험료의 14%라고 말씀드렸죠. 14% 꼭 보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다.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정책 분석도 해보고 정책 분석의 내용을 법률 조항으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용보험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